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입니다. 자, 오늘의 마감 증시 시장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8일이고요. 네, 어버이날이죠. 그래서 자,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 장전에 트럼프가 이제 바이든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폐기한다는 방침, 이게 폐기 방침 소식에 기술 성장 중심으로 좀 긍정적 흐름이 이어졌는데, 사실 뭐 반도체에 관련된 기대감이 좀 컸는데 좀 약했죠. 상대적으로. 이건 아무래도 이제 APR에 대한 긍정적, APR이 이제 뭐 김희성 광고를 해가지고 미용 의료기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APR 긍정적 실적 발표를 좀 급등해 주었고, 화장품 전반적으로 이에 따라서 지금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후 이제 LIG 넥슨도 긍정적 실적을 발표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장중에 20% 넘게 상승까지 넘는 상승을 보이다가 이제 장 막판에 매물 출회되면서 약세라기보다는 매물 출회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해 주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형 큐렉소, 이게 수술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이제 머스크 관련된 부분으로 이슈가 나왔었어요, 4월 말에. 그래서 근데 다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 크게 반응하진 않았고, 다만 이제 고형은 계속적으로 이제 돌파를 시도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졌다가 오늘 좀 강력한 수급이 동반되면서 장대 양봉으로 상승해 주었는데, 고용은 좀 꾸준하게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큐렉스는 이제 차트 통해서 알아볼 텐데 10,000원 돌파 흐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피부미용 관련도 동반 강세, 즉 리쥬랑 관련된 부분인데, 뭐 청담동 뭐 예전에는 이랬어요. 부자들의 보톡스가, 제가 예전에 이거 이제 파마 리서치 아마 저랑 좀 오래 함께 하셨던 분들 계시면은 이거 4만 원, 5만 원대 해가지고 2018, 19년, 그쵸? 그때도 좀 너무 많이 앞서서 잡았네요, 그쵸? 그러면서 어쨌든 그 오랜 기간 동안 뭐 지금 뭐 40만 원 돌파하기 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유럽의 시장, 유럽에서 또 어떻게 좀 흥행을 보여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거에 대한 추세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요. 이에 따라서 휴메딕스도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원텍, 이제 비올 이런 부분도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좀 약했고, 이제 바이오 쪽은 또 어쨌든 계속적으로 관세 관련된 우려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사실 실적 시즌에 바이오는 당장에 뭐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지금은 또 실적이 부각되면서 좀 실적이 반응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큰 추세는 긍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또 뭐 신용 잔고는 지금 증시자금이 좀 더 증가를 해준 상황이에요. 56조 단으로까지 올라와 있고, 여기서 좀 이탈되지 않고 좀 잡아가고,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되고 있죠. 대선에 대한 윤곽도 점점 드러나고, 뭐 아직까지는 좀 이제 한 달 좀 안 되는 시간이 남았지만 이 부분이 좀 빨리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증시도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그 작년부터 이어졌던 게 좀 하나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좀 이어질지, 과연 뭐 지금의 정책 등을 봤을 때 어쨌든 주가에도 좀 많이 신경을 쓸 거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신용잔고는 31.2%로 그렇게 좀 증가를 하고 있지만, 신용잔고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부담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좀 살펴보기 전에 업종 지수적인 흐름 봤을 때는, 네, 역시나 2,600 돌파하기 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좀 괜찮은 흐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재차 지금 750을 향한 그런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돌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종목별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살펴볼 텐데, 지금 수급 같이 보고, 넥스트레이드 거래로 인해서 지금 웬만한 거래가 되죠. 넥스트레이드는 이제 기관에 대한 개입이 없고 개인들 위주로 이제 거래가 좀 이어집니다. 이거를 하나 보면은, 프로그램 매매단에서 보면 3시 30분 마감 이후에 진행되는 게 없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외인 기관에 대한 개입보다는 개인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넥스트레이드는 사실 이용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매수 관점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차라리 매도 관점으로는 활용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특히나 이제 개인들 개입이 많이 되는 그런 종목이라면은 장중 열리는 것보다는 이제 팔고 나오는 그런 관점에서 8시에 이거를 좀 흐름 보면서 가는 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매수 관점으로는 굳이 막 이제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 쪽 먼저 한번 좀 흐름 좀 볼게요.
바이오 일단 알테오젠 관련된 부분 보면은 일단 대추세적인 부분으로는 크게 잘 이어지고 있어요.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34.5에서 37 요 구간에 대한 흐름을 좀 잘 캐치를 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재차 돌림에서 40 돌파 이후에 신고가 나오는 그런 플로우 아직까지는 이제 하반기에 충분히 전 한방 그 25년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한방 크게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요. 뭐 여기에다 특허 관련된 부분에도 이제 결과가 나오고 하면은 지금 계속 특허 노이즈로 좀 시간 끌기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머크가 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좀 개입하면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이제 어쨌든 좀 안 좋은 거는 어떻게 겹쳐서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이 조금 이제 관세에서 자유롭겠다 싶었지만 다시금 이제 의약품을 건드려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특히 이제 원료 의약 관련된 부분에서 SK바이오팜이 좀 영향을 좀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추세를 잘 잡아놓고 이제 실적 일부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저항대도 다 돌파해놓고 이미 11만 원 돌파하면 슈팅 나오는 그런 구간까지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빵 하고 때렸죠. 근데 이게 수급이 이탈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한 3, 4년 정도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1년 상황에서 이 정도로 지금 흐름이 나온 건데 월봉 봤을 때는 아직도 이 구간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은 많이 남아 있어요. 다만 이 변동성을 또 어떻게 활용하면서 여러분이 옆에 막 이제 어쨌든 국내 지금 증시가 막 툭툭 튀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건들지 않고 어떻게 좀 작은 관리를 하면서 가냐의 싸움일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바이앤홀드가 단기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렇게 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지금 카페24 실적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매물이 좀 출되고 있네요. 갔다가 가는 거 보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 실적이 나온 거거든요. 급락 나오네요. 그쵸, 실적 나왔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정기 시작해서 뭐 실적이 1분기는 좀 다소 부진할 거로 알고 있었는데 오이고 많이 빠지네요. 앞에 24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펩트론 다시 좀 안착되고 있네요. 17.2 그러니까 17만 2천 원 재차 돌리면서 안착해 주었어요. 어쨌든 얘는 바이오는 지금 원료 의약품이라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영향을 받지만 신약 개발 쪽은 그래도 좀 제한적인 영향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요로 관점에서 플랫폼 그리고 실체 있는 부분 이건 늘 우리가 늘 요 부분만 바이오는 빅머니 보면서 가는 거예요. 굳이 막 잡다한 것들 짜잘한 것들 안 보고 그래야지 좀 장기 관점에서 바이앤홀드 하면서 갑니다. 위원장님도 지금 실적은 이제 흑자 전환했지만 컨센 대비해서 이제 큰 폭으로 좀 하회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실적 관련된 부분보다도 어쨌든 흑자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제 로열티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에 중요하니까 그 부분 같이 좀 보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11만원에서 12만원 빨리 돌파를 해줘야지 추세가 전환될 텐데 이 아랫단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흐름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금 연휴 기간에 좀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어제 조금 괜찮아졌다가 어제까지 몸살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이제 목이라 이런 데가 좀 많이 갔어요. 감기 되게 조심하세요. 감기 굉장히 좀 세게 오네요. 좀 환절기 좀 일교차도 크니까요. 인벤티지랩이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갔고 D&D 파마텍도 아직까지는 이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해볼 만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눌림 가운데서 한번 공략하는 거. 늘 고점 이용해서 트레이딩은 눌림을 보시고 저점 구간에서의 트레이딩은 이제 좀 시간을 보면서 쌓아가는 관점을 봐야 돼요. 왜냐면은 자 고용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이렇게 강세가 나왔잖아요. 제가 이거 블로그에 빠르게 좀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모멘텀 정리하고 영상으로도 점심 안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추가 급등 나온 거예요. 바로 물량 다 담지 못했는데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이게 툭툭 쳤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장기 추세 이탈되지 않고 여기서 자리 잡은 다음에 반등이었죠. 그래서 기준선 상단이라는 이 저항대를 강력하게 장대 양봉 띄우면서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를테면 여기서 이제 16,000원에 대한 구간까지 눌림을 보인다고 해도 요거는 시대적인 방향성으로 봤을 때 요게 방향성을 갖고 이제 2만 원 구간까지는 우리는 기대값을 갖고 좀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대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용은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 체크해 주시고 오늘 또 공략했다가 좀 짧게 먹고 나온 부분도 있었죠. 그런데 뭐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이 순환 추가적인 반복적인 매매 가능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는 여전히 쉬어가고 반도체가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사실 반도체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비전이 좀 치고 나가는 경향이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신고가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하나비전이 오히려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통 HBM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한면도 좀 약해졌고, 온디바이스 관련된 부분도 이제 바닥은 다 잡혀져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 어떻게 뜰지에 대한 거, 그게 좀 중요하죠. 그래서 바닥은 다시금 다 잡혀지고 있어요. 자람이라든지. 저는 추가적으로 이거 사피의 반도체 좀 장기 관점에서 보셨을 때 레도스, 엘리도스 해가지고 AR 글라스 있죠. 네, 저는 이거 월봉상 좀 긴 호흡으로 인해서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요거는요 아직은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을 찍어서 안내 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 계속적으로 체크해 주세요. 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지금 이재명 관련된 부분이 확실히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 정책 관점에서 봤을 때 4x4가 그 부분에서 이제 수급 관점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영상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사랑 연결되면서 이건 약간 해먹는 경향이 있죠. 실체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당장은 좀 해먹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변동성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눌릴 때 이렇게 막 고점 갈게 여기 더 하겠지라는 관점보다는 이렇게 막 변동성 보고 눌릴 때 한 번씩 공략하는 게 수급적으로는 나요. 어쨌든 여기서 좀 많이 판 것도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글 컴퓨터는 23,000원 돌파하는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돌파 시에 좀 강한 흐름 재차 동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뭐 로봇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보죠. 로봇은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이거 굉장히 좀 자리 바닥 굉장히 잘 잡고 있거든요. 이 완전 이 매물이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30만 원에 대한 돌파, 요 흐름만 이 기준선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요 갭 있죠. 요거는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이 큰 등치로도 알잖아요. 연초에 이 흐름 우리가 잡아갔던 거. 그래서 다시금 이 흐름을 우리는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만 30만 원만 돌파해서 안착해 준다라고 하면 35만 원까지는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관점에서 이제 로보티즈라든지 이런 부분 돌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된다고요. 디로보틱스 해가지고 지금 로봇들도 흐름을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실체에 있는 부분, 수급이 이탈되지 않고 잘 잡혀져 있는 부분 위주로 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블로그라는 이런 분들 계속적으로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쪽 보면은 계속적으로 신고가 경신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 쪽은 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HD중공업도 저희가 실적 발표 나올 때 따라 붙어가지고 좀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자재 쪽으로 HD 현대마린엔진, 제가 HD 현대마린엔진 참 많이 매매를 하고 좋아했죠. 마린솔루션도 오늘 좀 반등해 주었는데 하나 쪽이 다소 조금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옵션이라든지 지금 HD 현대마린 쪽이 아무래도 실적이 더 좋았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메라지 넥슨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지만 어쨌든 이렇게 흐름 좀 오후에 장 막판 직전에 좀 차익명을 나와주었고, 다만 여기서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확 꺾이기보다는 일부 만약에 눌림을 준다라고 했을 때 눌림을 보여준다고 하면 눌렸다가 대체 반등하는 흐름, 40이 아마 돌파기에는 좀 애먹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쉬어갔는데 이것도 지금 황제조 등급 가능성은 좀 높아 보여요. 지금의 이런 수급과 추세적인 봤을 때는 100만 원 한번 좀 찍을 것 같다라는 그런 흐름이 보여집니다. 근데 뭐 90만 원에서 100만 원 해봤자 뭐 10% 정도. 근데 이 정도 먹으려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다른 거 지금 뭐 기술 테크주 쪽, 저는 5월 테크 쪽, 그냥 성장주에서 테크 쪽이 좀 바닥 잡힌 게 많아서 여기 이 안에서 좀 순환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4월 말에 좀 아쉬움을 남겼던 신고가 흐름 나와서 추가적으로 흐름 나와줄 거라고 봤는데 여기서 어쨌든 한번 털고 나오면서 바로 이렇게 좀 흐름이 나왔다는 게 좀 아쉽죠. 이걸 다 못 먹었죠. 근데 BHI 누적치만 보더라도 정말 엄청나게 저희는 BHI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간 우리가 다 먹었고 여기서 이제 이 구간에서 재차 먹고 재진입했다가 눌렸다가 돌리면서 여기를 이제 잘 챙겨갖고 어떻게 잘 정리해서 나온 건데, 누적지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수익을 거뒀던 효자 종목 중 하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쉬움 말고 누적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 전력이 조금 괜찮은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좀 저항대가 많은 게 있고,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더라고요. 기관에서 좀 많이 담던데, 기관 플로우로 인해서 좀 이어지는 거는 연속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일진전기라든지 효성중공업은 이거 거의 신고가 다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좀 변한 거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게 바닥권에서 이건 저항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다만 뭐 어쨌든 전기 전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좋은 소식, 뉴스 플로우는 괜찮아요.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저항 좀 눌린 게 많아서 그렇지. LS도 보시면 여기 저항을 좀 돌파하기 위한 흐름인데, LX는 좀 이렇게 중복 성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어때 이런 뉘앙스로 좀 갖고 있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LS 에코너지 요거 이렇게 막 바닥 기다가 튈 때 진짜 미친 듯이 튀거든요. 얘는 좀 반복적인 공략이 바닥권에서 언제 튈지 모르니까 바닥권에서 한번 계속적으로 좀 재진입하는 그런 흐름 좀 노려볼 수 있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하고, 뭐 화장품 정도 보시면은 화장품은요, APR 이거는 이제 10만 원 돌파하는 흐름 나와줄 거고, 여기서 좀 수급 들어왔던 거 보면 삐아랑 선케어는 한국 쿨만데 이건 추세 잡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세 잡는 부분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쵸, 실리콘2 네, 요 정도 이렇게 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이 저항 매물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이네요.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또 실적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 보고, 제닉도 괜찮죠. 제닉도 이건 다시금 신고가 흐름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고, 우장공 그렇죠. 우장공 보죠. 네, 바닥에서 지금 우장공 쪽이 꽤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캔코아도 그렇고 세트레가이도 지금 바닥에서 좀 잘 올라오고 있고, 지금 HVM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 저항대에서 기준선 상단 돌파했잖아요. 돌파 후에 여기서 물량 소화하고 이 반등 흐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이 갭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바닥권만 잘 22,000, 23,000에서 바닥권만 잘 잡아준다고 하면은 추세적인 상승, 그리고 이슈 한 방에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는 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든 그래도 마감 정리해드리려고 방송했지만, 조금 듣기가 거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장 정리 할 건 해야죠. 우리는 늘 할 건 해야 되고, 어쨌든 주식 투자라는 게 원데이 투데이 하루 이틀 하고 말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있고, 뭐 우리가 지금 약간 쉬어가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단계적으로 좀 치고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밸런스적인 부분 잘 맞춰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 너무 집중되지 않고, 그래서 키워나갈 거 바이앤홀드 할 건 바이앤홀드 하고, 팔 거는 팔고, 이렇게 좀 밸런스 맞추면서 이어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또 고생 많으셨고, 자,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